오늘 최대한 짧고 굵게 제가 사막 마라톤을 어떻게 도전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막 마라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얘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에서 도전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구나. 나도 한번 나중에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만의 이제 영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는 그런 자리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사막 마라톤 250km 도전을 통해서 알게 된 나답게 사는 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의 이름은 찐퍼하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활용하셔서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에 Q&A 때 최대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사막 마라톤 도전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저의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 들었을 때 여러분들과 조금 더 공감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좀 공유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도전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공유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6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혹시나 트레일 러닝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 그러니까 러닝 하시는 분은 1번. 나는 솔직히 안 한다. 관심 없다. 2번. 한번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볼게요. 네, 상미님은 가장 먼저 1번이라 눌러주셨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서재우 님도 다들 마라톤 하시는데요? 다들 여기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아마 마라톤이나 트레일 러닝 대회 나가시면은 아마 오래 나가셨으면 저를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스포츠 MC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상세하게 뒤쪽에서 저의 소개를 드리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 앞서서 좀 관련 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좀 만족하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예전에는 좀 행복했지만 당장에 고민이 너무 많고, 뭐 이직 고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자식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너무 행복해. 소소한 행복도 다 너무 행복해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내 인생의 만족도 척도를 매겨서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매우 불만족은 1점이고요. 매우 만족은 10점. 이거는 순전히 주관적인 점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각자의 점수를, 우와, 정신혜님 10점. 좋습니다. 네, 7, 8, 9. 거의 다 이제 만족하는 입장이고, 네, 좋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다들 만족하면서 지내시네요. 우와, 여기 또 9점. 다들 점수가 높으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 인생에 좀 만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좋고요. 만약에 대답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뭐 5점 이하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질문 드린 거고, 이거는 채팅창에 안 쓰셔도 되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기만 했던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내가 바빠서 그동안 버킷리스트에 생각을 안 해봤어도 분명히 예전에 한 번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스쿠버 다이빙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을 혼자 가서 뭐 3시간 동안 노래 부르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로 준비를 한 사하라 사막 마라톤 250km는요, 저의 인생 최대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저의 인생의 최대 도전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는요, 제가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을 통해서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화면에, 지금 소리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 뒤에 화면은 실제로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서 걷는 그 장면이고, 가운데에 이름이 킴 적혀 있고, 699, 제가 69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같이 걷는 모습을 담아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제가 러닝 좋아하냐 물어보고,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하고,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애 같긴 한데, 그게 누구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이제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스포츠 전문 MC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전문 MC로 활약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30개 넘는 행사를 뛰면서 정말 뭐 몇만 명 이상의 선수분들을 마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영덕에 열린 샌드런 마라톤에서 MC도 보고 피니시 라인에서 디제잉도 했고요. 또 장수 트레일 레이스나 뭐 UTMP, 뭐 키즈 마라톤 이런 식으로 스포츠 관련된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MC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가 말하는 그 말투에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초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과정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찐파워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도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구독자는 한 1,4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 계시는 20분이 구독하시면은 1,430명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도전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또 저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고 최근에 했던 도전 중에 사하라 사막 마라톤 이후에 엄마랑 바디 프로필 찍는 또 도전을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근력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나만 이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도전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엄마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성공적으로 찍는 그 과정을 또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도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DJ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MC랑 DJ를 병행을 해서 행사의 그 텐션을 가장 폭발시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위기를 계속 폭발시키고 흥을 업데이트하고 계속 돋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디제잉으로도 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년에도 이 디제잉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저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했는지, 사막 마라톤 도전을 왜 했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온 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들으면서, 쟤는 저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어떻게 그동안 살았지?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희한테 강조한 말이 있어요. 일단, 대학을 잘 가야 된다. 대학을 잘 가면 멋진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때부터는 너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한 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수능을 완전히 말아먹고 그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뭐 핸드폰 없고 뭐 친구들 하나도 안 만나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치열함의 가장 끝판왕을 맛봤습니다.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고려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대학은 잘 왔지만 사실은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이후에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는 꿈을 못 찾은 상태로 계속해서 방황을 했었고요. 명문대를 졸업을 해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저는 뭐 워낙 도전도 좋아하고 진취적이고 성취욕이 높은 사람인데 회사원은 싫지만
그렇다고 지금 막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없어. 그래서 일단 마케팅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케터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5년간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고 대행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마케팅의 가장 실무 접점에서 어, 클라이언트를 소통을 하면서 마케팅 일을 대행을 했고요. 또 이직을 여러 번 하고 퇴사도 여러 번 거치면서 회사 생활을 5년 거쳤습니다. 그렇게 마케터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전문 MC지만 또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 당시에 저의 고민은 이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지금 21분이 계신데 다들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거 멋있는 직업이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가면 너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요런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대기업에 취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직을 갖는다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딱 보는 정형화된 성공의 길이 있죠. 그거를 주변에서 저한테 기대를 했죠. 부모님도 넌 나중에 대기업 임원 되라.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부모님도 여한이 없다. 뭐 엄마는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가정을 잘 꾸리면 여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 아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그런 저에 대한 기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결혼은 멀었지만 그 당시에 커리어 우먼으로서 남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이직 준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정말 이 회사라는 환경 안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컸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방향성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성의 괴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다시 대학 생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사실은 고대나 연대 들어가서 응원단을 하는 거였어요. 고3 때 우연히 그 연고전, 고연전 응원 영상을 보다가 2만 명이 넘는 학우들이 하나가 돼서 응원하는 그 영상을 보고 완전한 전율을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고대나 연대 들어가면은 응원단 꼭 해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제 고대 응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응원단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3년 차에 부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제가 부단장으로 2만 명이 넘는 학우들을 이제 이끌고 같이 호흡하고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과 함께 그 분위기를 지휘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 무대 활동을 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요. 그 관중과 호흡하면서 제가 그 움직임을 지휘하는 그 순간에 그 당시에는 지금 나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이제 쌓아왔던 그런 현재의 커리어들은 이것과 굉장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딱 정해진 업무를 열심히 하고 또 저는 워낙 이게 까불고 막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몸개그하고 새로운 도전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스타일인데 회사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기빨린다고 하죠.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막 에너지 넘치게 이러고 있으면 그건 누군가한테는 또 기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었고 또 회사에서 일잘로를 인정받으려면 최대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또 우리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제 일에만 열심히 하고 좀 포스 있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행복한 그 순간과 점점 더 그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버킷리스트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 250km였고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대에서 관중과 호흡하면서 분위기를 지휘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걸어가는 길은 이 두 가지와 굉장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하라 사막 마라톤 250km라는 버킷리스트를 갖게 되었냐? 저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저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대학교 때 또 책을 열심히 읽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오연호 파일럿이라고 오연호 작가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다가 그 작가님이 이 도전을 했다고 딱 그 글귀가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극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대학교 3학년 때 이 목표를 잡게 되었는데 뭐 취직을 하면서 뭐 돈 문제나 시간 문제로 계속 미뤄지게 된 거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는 이제 점점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엔 알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그 사회가 기대하는 그 시선 사이에서 저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 현실의 벽에서 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아마 여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정작 회사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저는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이제 앞으로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뭐 그 길로 쭉 가면은 전 세계에서 대표하는 마케터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제 내면은 조금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아니죠.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부터 한 10년 동안은 끊임없이 진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이렇게 살면 후회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혼자서 많이 울고 방황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거죠. 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버킷리스트가 사하라 사막 마라톤 도전이었고,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거였고, 내가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을 때인지 돌아보면, 무대에서 관중들이랑 호흡하고 그 분위기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저의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런 콘서트를 다니면서 싸이 콘서트나 혹은 줌바 콘서트라고, 여러분 줌바 아시죠? 춤추는 거. 그 줌바 콘서트가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다 서 있잖아요. 다 간격을 조금씩 벌려서 다 같이 춤추는 그런 콘서트예요. 그래서 이 줌바 콘서트와 싸이 콘서트를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확 돋았습니다. 저의 꿈에 대해서 상기를 했고,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졌을 때, 이 두 가지 광경을 보면서 직감이 빡 들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직감이 들었고, 내가 저 무대를 기획을 하고, 저 무대에서 관중들과 같이 호흡을 한다면, 나는 이 꿈을 찾아서 열심히 도전하다가 혹시나 중간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 꿈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인생 처음으로 들었고,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이 기쁜 생각을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행복해서 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보통 슬퍼서 울지 행복해서 우는 경우까지는 없는데 인생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꿈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 직감을 머릿속에 얻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퇴사를 통보를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오랜 기간 방황을 했고,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저는 이 꿈에 대해서 다가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아, 내가 행복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요런 다소 추상적이지만 명확한 꿈을 안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감을 완전히 믿어보기로 한 그런 결심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버킷리스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인생에 끌어들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요.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신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마라톤 신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신지 테스트할 겸 사하라 사막 마라톤 항공권 이런 거 다 빼고 참가비가 얼마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찍어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250, 500, 오, 다들 잘 아시네요.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죠? 그냥 참가만 하는데 512만 원. 맞아요. 기정님, 사막 마라톤 나중에 나가시려고 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하시네요.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맞습니다. 500만 원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면 월급으로 500만 원은 한 번에 일시불로 긁기 어렵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모아도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저도 그런 상황에서 8년 동안 계속 미뤄왔던 이 꿈을 그냥 질러보기로 한 거예요. 아, 돈을 바닥나든 어쩌든 일단 그 퇴직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일시불로 질러버렸어요. 원래 할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뭐 3개월 정도 할부를 할 수 있었는데, 할부를 하면 제가 중간에 뭔가 다시 취소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배수진을 쳐버렸습니다. 512만 원 한 번에 일단 일시불로 긁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하라 사막 마라톤 여정이 시작된 거고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원래 러닝을 잘했던 사람 같죠? 이거를 갑자기 질러버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웃긴 사실은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신청했을 당시에 제가 최대로 뛰어본 거리는 10km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 10km 마라톤 한 번 나가봤고, 하프나 풀코스는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6개월 뒤에 열리는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 250km.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소문나 있는 이 마라톤에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제 주변에서는 다들 어이가 없거나 걱정하거나 심지어 그 마라톤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죠. 왜? 가서 다치면 안 되는데 걱정되니까.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바쁘거나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되든 뭐 완주를 하든 실패를 하든 일단 지르자라는 마음으로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은 뭐 준비 과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르고 생각하자 해서 512만 원 딱 지르고 이제 머리를 싸매게 됐죠. 아,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512만 원 질렀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의 사막 마라톤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대책 없죠? 근데 모든 큰 도전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도전을 못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겁이 많고, 저처럼 다소 무식하고 좀 겁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도전을 잘합니다. 저도 이제 좀 무식하게 일단 해보자라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찐파워가 사막 마라톤을 도전하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중에서 뭐 참가비가 512만 원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나간 사하라 사막 마라톤은 MDS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마라톤 데스 사브레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주최하는 모로코에서 열리는 사막 마라톤 대회입니다. 총 6일간 진행을 하고요. 252km를 생존을 해야 돼요. 화면에 보시면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6까지 이렇게 6일간의
깨야 되는 코스들이 있고요. 각각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3, 85km는 35시간 제한 시간이었어요. 35시간 안에 이 거리를 들어와야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탈락. 무자비하게 탈락. 네. 집에 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그냥 이 6일 동안 250km를 걸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모래 온도가 하루에 최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그 찜질방 가시면은 50도 넘는데 들어가 보셨죠? 5분도 못 버티잖아요. 그거를 이제 버티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날씨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지형의 문제가 있죠. 모래잖아요, 모래. 푹푹 들어가는 모래이기 때문에 일반 마라톤과는 좀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 식량, 그리고 침낭, 저의 모든 필수 장비를 메고 이 6일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제 가방이 12kg였거든요. 정말 이 어깨가 정말 빠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가방 무게가 줄어도 제 어깨가 이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정말 후유증이 좀 컸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방 무게와 그다음에 서바이벌 형식, 자급자족 이것 때문에 좀 험난한 마라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질렀잖아요. 512만 원. 그 내 피 같은 돈을 질렀기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없잖아요.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6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이 남았고, 이 극한 마라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달려야죠.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체력을 키우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 주변에는 사막 마라톤을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막 마라톤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할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막막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작을 할 때 일단 체력부터 올리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2km부터 뛰어가지고 2km 뛰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갔습니다. 속도는 매우 느리더라도 2km, 3km, 5km, 10km, 20km, 30km 그러다가 이제 하프 한번 나가고 하프 되니까 그 다음 해에 2월 정도에 그러니까 4월에 대회였는데 2월에 이제 풀코스를 목표로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풀코스 완주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제 인생에서 풀코스를 뛸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지금은 뭐 내년에 이제 울트라 마라톤 100km 나갈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 많이 성장한 찐파워지만 당시에는 그냥 풀코스 나갔다고 하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뭐랄까? 내 우상처럼 난 절대 못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춰졌는데 제 목표가 뭐예요? 사하라 사막 마라톤 250km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코스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42.195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거쳐야 할 그런 관문으로 여겨지니까 제가 그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찰나에 느꼈던 거는 아, 이래서 어른들이 꿈이 커야 된다고 한 거구나. 풀코스를 목표로 했으면 아마 1년도 더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워낙 크니까 그 중간은 정말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깨달음을 얻었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가는 정통 방식으로 풀코스까지 이제 완주한 체력을 키웠고요.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체력을 키워도 여러분 사막 마라톤 나가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식량 6일치를 준비를 해야겠죠. 식량 6일치에 그 식량과 필수 장비, 침낭 다 들어갈 가방도 필요하고요. 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막에서 걸으려면 게이터라고 해가지고 모래를 못 들어오게 막는 그 신발에 묶는 게이터도 필요하고 정말 생소한 그런 장비들이 필요했어요. 이 장비를 저 혼자 마련하려면 몇백만 원 이상 드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고 정보도 없고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또 너무 막막하고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제 제 성격 좀 나오죠? 제가 이제
뭐 전략적으로 하는 전략가라기보다는 무식하게 맨땅에 헤딩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무식한 전략으로 맨땅에 또 헤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구글링을 합니다. 해서 일단 쫙 뽑아요. 사라 사막 마라톤 혹은 사막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의 정보를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한번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제가 이런 도전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막 마라톤 정보를 좀 다른 애청자분들한테도 공유 드리고 저도 꿀팁들을 좀 알고 싶다. 너무 간절하다. 저 너무 불안하다. 도와주세요. 해가 좀 정중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 혹시 비슷하게 도전하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못 말리는 찐파워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니까요. 사회가 참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저의 간절함을 알고 만나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래에 썸네일을 보시면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표님, 김영록 대표님이 가장 먼저 회신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저의 가장 큰 인연이기도 하고 은인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사막 마라톤 관련된 꿀팁, 그리고 어떻게 또 장수 트레일레이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분의 꿈 이야기도 듣고 또 아미노바이톨이라고 굉장히 유용한 먹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도 또 선물로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 투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상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사막 마라톤을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막 마라톤 얘기 나누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유튜브 동딴지를 운영하는 유동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우리 영롱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분은 이미 그랜드슬램을 최연소로 달성한 어마어마한 또 친구거든요. 이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의 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사막 마라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경험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막상 하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목표가 생기고 어떻게든 하게 되면 배수진을 치면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직접 저의 몸소 증명한 그런 화면이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경험자분들과 실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들이나 뭐 그게 사소한 거든 큰 꿈이든 상관없어요. 간직한 나만의 버킷리스트나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요. 99%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철 좀 들어라. 아니면 야, 그냥 그거 말고 그냥 현실을 좀 직시를 해. 너 그거 어차피 못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위험해. 야, 걱정돼.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가 99%일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 사막 마라톤을 안 해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응원은 해줬지만 대부분이 걱정의 말이나 저의 도전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안 해봤고 카더라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걱정을 해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가 경험자분들을 만났잖아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일단 해보세요. 뭐 실패하면 어때요? 일단 해보세요. 6개월.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조언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 도전에 대한 마인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성취, 그 성과를 이루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치열한 교육 환경에 자라면서 뭔가를 시작할 때 이왕이면 잘하고 싶으니까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도전을 통해 느낀 거는 사막 마라톤 도전을 하면서 제가 완주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내가 완주를 못하더라도 이 과정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짐을 느꼈고 실제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들어보면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제로 사막 마라톤을 도전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탈락해서 뭐 열사병 때문에 탈락해서 그냥 실패하고 다시 도전을 하는 그냥 그 도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경험자들을 감사하게도 많이 만나면서 저의 사막 마라톤에 대한 꿈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젝트를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찐사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원래 20대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잘하고 저의 성과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협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저한테 맞춰져 있었어요. 저의 성과, 저의 퍼포먼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저의 반성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고마움을 많이 느끼면서, 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도전이 앞으로는 단순히 나의 도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전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도전을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부 프로젝트를 한번 마련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요. 홀트 아동복지회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목표로 정확히는 252만 원 목표였어요. 252km를 뛴다고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252만 원을 목표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주변에 막 알렸죠. 그리고 이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완주를 해서 토크쇼를 열겠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들로 예쁜 엽서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언을 했었죠. 실제로 왼쪽에 보면 제가 글씨를 일일이 썼어요. 기부자 이름을 제 티셔츠 뒤에다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 티셔츠를 입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라사랑 마라톤이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달리고 있는데 제가 포기하면은 그거는 또 제 자존심에 허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찐사라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사막 마라톤 6개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남은 6개월 준비를 시작을 해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막 짐을 챙기기 시작해요. 이제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유튜브 찐파워에 그 사막 마라톤 도전 영상 1시간짜리를 컴팩트하게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좀 캡처해서 했는데 흐리네요. 네, 아무튼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허둥지둥하는 그런 또 시간을 겪다가 결국 잘 싸가지고 디데이가 됩니다. 드디어 모로코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북부의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으로 떠나게 됐고요.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 MDS라는 대회는 한국 에이전시가 따로 없어요. 사막 마라톤 대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간 MDS 그리고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나가는 대회는 RTP 4대 마라톤 뭐 그랜드슬램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다 RTP거든요. 레이싱 더 플래닛이란 단체가 있는데 저는 MDS를 나갔어요. MDS는 한국 에이전시가 따로 없고 직접 영어를 보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그 미지의 세계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둘 중에 고민하다가 아 뭔가 저를 완전 새로운 환경에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분들 많으면 반갑고 더 편안하겠지만 아 뭔가 제가 또 워낙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의 힘으로 아예 모르는 환경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MDS를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유일한 한국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딱 막상 가보니까 참가자 한 1,000명 중에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하지만 내심 좋았습니다. 그러면 완전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난 거니까, 아, 그러면 내가 다양한 국적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타트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사막 달리는 동안 영상은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아마 제가 찍은 영상 보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아, 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후회할 것 같아서 영상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었고, 아이폰 14 프로로 찍었고요. 보조 배터리를 좀 충분히 가져갔어요. 그렇게. 또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전문 장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심플하게 일단 해보자주의여가지고 그렇게 찍었고요. 그렇게 사막 마라톤이 시작이 됐습니다. 6일 동안 252km를 달리게 되었고요. 당시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조금 어때요? 멋있나요, 여러분? 왼쪽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오른쪽에는 멋있죠? 또 멋있게 찍어주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체크포인트, 중간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는 휴식처들이 있어요. 10km 지점마다. 그때 아이스 샤워가 있어요. 모래 온도가 55도라고 했잖아요. 너무 뜨거워요. 자칫하다가 열사병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휴식처에 가면은 얼음물을 준비를 해놔요. 그거를 이제 온몸에 뿌릴 수 있게. 아이스 샤워를 하는데, 혹시나 사막 마라톤 가게 되면 이거 무조건 하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옷 입은 상태에서 샤워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극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이걸 안 하면 사막 마라톤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그걸 하는 딱 그 찰나에 찍힌 사진입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사하라 사막은 제가 상상하는 그 사막의 풍경이었어요. 굉장히 다채롭고, 그 사막의 모래 언덕이 너무 아름답게 깔려 있고, 사막의 일모가 일출이 너무 아름답고, 화면에 보시면 같은 사하라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모래 색깔이나 지형이 달라요. 그래서 그 과정은 비록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는 내내 눈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사막의 모습이죠. 모래 언덕을 넘는 그런 또 풍경이고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은 어떻게 자나? 저렇게 잤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친구는 네덜란드에서 온 허스나라는 친구예요. 엄청 착하고 저랑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모로코 출신에다가 네덜란드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왜 사하라 사막을 왔냐 물어봤더니 모로코에 자기의 조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조상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하라 사막을 하루에 이제 뛰고 오면 이렇게 베이스 캠프에 오픈 형식으로 천막이 쳐져 있으면 내 이제 침낭을 깔고 자면 돼요. 이 친구도 완전 뻗어 있어요. 이렇게 각자 자리에 펴고 자면 됩니다. 사막 마라톤 252km를 뛰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정말 많아요. 저는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자라는 마인드로 임했기 때문에 절대 빨리 달리지 않았어요. 빨리 못 달려서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약간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순간순간에 만나는 인연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모든 그 풍경을 눈에 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꼴찌의 혜택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검은 낙타 본 적 있으세요? 나 검은 낙타 태어나서 본 적 있다 1번. 본 적 없다 2번.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나 살면서 검은 낙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호님 못 보셨고, 그쵸? 저는 검은 낙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처음 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색 보정 하나도 안 한 그 사진이에요. 그냥 가는데, 저 멀리서 검은색 낙타 두 마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야생 낙타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낙타 색깔이 갈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검은색 낙타 두 마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어깨는 엄청 만신창이 돼 있지. 제 발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감각 없지. 검은 낙타가 앞에 두 마리 지나가지. 모든 게 다 꿈 같았어요. 이거 꿈인가? 이럴 정도로 이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 아름다웠던 그런 장면이고,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을 저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매우 천천히 갔기 때문에 이 낙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앞에서 빨리 달린 친구들은 이 낙타를 나중에 못 봐서 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느꼈죠.
속도가 느려야만 보이는 풍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답게 산다는 게 누군가의 속도를 막 쫓아가느라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속도대로 가다 보면 나에 맞는 그런 풍경이 보인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자면 저는 세 번째 날에 85km 코스를 33시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피니시에 들어온 그 장면이 저의 사막 마라톤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85km를 35시간 제한 시간 중에 33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전날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다음날 오후 3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낮에는 또 왜 이렇게 뜨거운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울컥한데, 이 3시간, 33시간 만에 완주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뒤에서 이날 5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도 딸리고 힘들게 겨우겨우 완주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피니시에 왔을 때 충격을 먹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앞에 친구들 보이시죠? 같이 텐트를 썼던 친구들이에요. 왼쪽부터 이제 다 국적이 달라요. 이제 왼쪽부터 친구들이 이제 4명 이렇게 있는데 뭐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미리 들어온 친구들이 제가 들어오는 소식을 알고 마중을 미리 나와 있던 거예요. 영어 이름이 제이거든요. 제이, J-A-Y. 제이 언제 오냐? 계속 이렇게 앞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딱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딱 피니시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 끝에서 친구들이 달려와가지고 제 가방 들어주고 제 핸드폰을 촬영해주고 그 순간을 뭐 이렇게 다 옆에서 이렇게 보자 해주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였으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낭에 뻗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85km를 완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발 벗어가지고 그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많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러면서 지난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졌어요. 20대의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면 정말 오롯이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그 과정을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내가 힘든 과정을 공유해봤자 해결책이 안 나오고, 그쵸? 그리고 제 인생을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남들의 목표를 응원할 여유도 없었고. 근데 이 사막 마라톤 세 번째 날에 어떻게 보면은 1등이라는 목표도 없었고, 그냥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자, 이 과정에 집중하자라는 마인드로 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중간중간 못 보던 풍경들도 보이고,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저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의 진리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목표를 이뤘는데 20대 때는 도전을 하면 모든 목표를 이뤘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목표를 이뤘을 때마다 되게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30대 때는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느라 그 과정을 놓치고 있었구나.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얼마나 즐겼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했느냐. 이것이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감정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였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막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나쁜 길로 빠지고 뭐 마약하고 뭐 불법 저질러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성공해놓고 왜 굳이 저런 길로 가지라는 의문점을 많이 듣잖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20대 때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하지만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성공을 같이 행복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힘든 과정을 같이 나눴을 사람들이 중간에 없었던 그런 확률이 크고요. 그 과정을 즐기기에는 이미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막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만을 위해 바라보느라 그 과정을
놓치고 있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행복과 인연들을 놓치는 바람에 성공한 이후에 그 공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요런 좀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요날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목표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친구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완주했던 것보다 이 친구들이 그 순간에 함께 있던 사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피니시에서 고마워서.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완주했는데 그냥 혼자 그 피니시 넘었으면은 그냥 뿌듯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힘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친구들이 맞이해 주니까 아, 요런 게 행복이구나.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게 사막 마라톤에서 가장 크게 얻은 교훈 중 하나였고요. 그렇게 힘든 순간들을 거쳐서 중간에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발톱이 4개 빠지고, 물집이 한 12개였나? 굉장히 또 많이 발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어깨는 또 힘들지. 또 250km가 그렇게 길어요. 안 보여요, 피니시 라인이. 그래서 아, 언제 나와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준비했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열심히 들어왔고, 오른쪽에 같은 텐트를 썼던 미국 친구, 로우라라는 친구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또 사진이 예쁘게 찍혔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프도 안 뛰어본 런린이가 이렇게 6개월 만에 사막 마라톤,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던 극한 마라톤을 성공하는 완주자로 거듭나는 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완주를 하고 찐사라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보육원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자립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이거든요. 그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후원금 300만 원을 당당하게 착 이제 전액을 후원을 하고 후원자 이름과 함께 사진도 찍었고요. 약속대로 또 기부자들을 기분 좋게 초대해가지고 와인이랑 또 모로코에서 유명한 기념품들 준비해가지고 저만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 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 안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들어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가족, 친척, 제 친한 대학 동기들, 뭐 중학교 친구, 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아니고서야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데 이때 또 한 번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는 저희 사실 엄마 아빠가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오늘 저의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면 분명히 저를 자식으로서 엄청 걱정하셨을 여기 부모님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아, 쟤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좀 편한 길로 가고, 그냥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살면은 좋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또 저렇게 힘들게 하나. 또 사막 마라톤 250km는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또 걱정되죠.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걱정이 엄청 많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마라톤을 완주하고 토크쇼까지 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걱정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뭐든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변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원래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지만 예전에는 걱정을 더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그래, 너가 원하는 거 이제 마음껏 해라. 우리가 지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사막 마라톤을 갔다 와서 이제 저의 꿈, 저만의 무대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안고 더 이상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포츠 전문 MC로 현재 본업을 삼게 된 거고요. 저만의 또 다른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알게 되신 거예요. 보시면 이야기가 이어지죠.
제가 왜 스포츠 전문 MC를 하고 있고, 어떻게 마케터에서 전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막 마라톤을 어떤 과정에서 도전하게 되었는지, 이 전체 과정을 지금 1시간 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조금 더 이 이야기가 매끄럽게 받아들여 주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오늘 주제가 사막 마라톤 250km 도전을 통해 알게 된 나답게 사는 법이잖아요. 세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만의 그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가능성을 펼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통은 이 한계는 본인 자신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나 풀코스? 내 인생이 절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생각한 저의 한계였고, 막상 해보니까 풀코스가 아니라 사막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한계를 미리 상상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해봐라. 실패해도 되니까 일단 해보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내 한계가 높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테고 하겠지만 결국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내 마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남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조금 사회적인 시선에 내 목소리를 못 듣고 겁을 먹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한 번쯤 본인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들도 안 해봤고 또 막상 그 길로 가면 성공할 확률이 낮잖아요. 왜냐? 알려진 길이 아니니까. 내가 개척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남들이 봤을 때 높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공한 정의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충족감을 얻고 행복한 것이라면 그 길이 얼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 크게 나한테 성공일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평가보다는 좀 본인의 목소리에 집중하면 그게 나한테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타이밍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퇴사를 하고 일단 질렀잖아요. 그때 아니었으면, 그때 만약 고민을 했었으면 이미 사막 마라톤 6개월 남은 시점도 굉장히 짧았는데, 뭐 1, 2개월 고민하다가, 내년에 해야겠다 하고 또 훌쩍 그 타이밍을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한번 바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미련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하자면 나답게 산다는 거는 내가 진심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선택하는 용기가 아닐까. 나만의 속도, 나만의 정답을 따라가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면, 저만의 무대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브라질 하면 삼바 퍼레이드, 다들 아시죠?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무대가 삼바 퍼레이드인데,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무대? 물론 우리 슈퍼스타들이 만들어 놓은 뭐 싸이 콘서트라든지 여러 무대들이 있지만, 딱 브라질처럼 우리나라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무대. 그래서 이 시점에 이 퍼레이드나 무대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이걸 보려고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좀 대표적인 무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지금부터 조금씩 그에 맞는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고요.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일단 부딪혀 보고 제 직감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한 5년 뒤에 다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의 저와 또 그때 제가 비교가 되면서 찐파워 또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잘 해냈네. 한 번씩 토닥여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서로 또 응원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무대를 만드는 그 날까지 많은 애정과 부족할 거예요. 많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사막 마라톤 도전의 전체 영상과 또 앞으로 제가 해 나갈 모든 도전 영상은 유튜브 찐파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함께 좀 열심히 도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성장은 아니더라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찐파워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